588억 5,281만 9,560원. 무슨 금액일까요? 바로 21대 대선 선거 비용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큰 돈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돈을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하는 선거 비용에 맞춰 그 제한액 안에서만 지출해야 하는데요. 2025년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 이 금액은 전국 인구수의 기준 단가를 곱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 매번 새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대략 58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588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후보들은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걸까요? 선거비용은 선거 보조금과 후원금, 당비, 그리고 기타 정치자금을 포함해 모두 이 제한액 안에서 지출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후보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는 건 아닌데요. 선거운동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이 선거비용 대략 588억 원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대선을 기준으로 총 523억 중 민주당이 약 265억 원, 국민의힘은 약 242억 원, 그리고 개혁신당은 약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직전 총선의 유권자 수와 정당의 의석수, 직전 선거의 득표율 등을 반영해 정당에 지급됩니다. 결국 거대 정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보니 이번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있었던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논쟁도 다시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두 후보가 단일 없이 각자 출마했다면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제도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보조금 242억 원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텐데요. 따라서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해 생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오히려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선거비용 제한액 자체가 588억 원으로 높은 상황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한 정당 및 후보는 후원금과 당비, 자발적 모금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정당의 후보가 유리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후보자들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은 선거보조금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선거 전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과 별개로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당시 대선 선거비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426억 원을 썼지만 총 금액의 93%가량인 395억 원을 보전금으로 받았고 선거보전금으로 19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63억 원을 번 셈인데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선거비용으로 488억 원을 쓰고 선거 보조금으로 225억 원을, 보전금으로 432억 원을 받아 169억 원을 남겼습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를 치르고도 오히려 흑자를 내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그리고 10에서 15% 사이는 절반만 보전해주고 그 이하라면 아무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정당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노동당 관계자에게 직접 그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선거보조금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고요. 아, 네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으로만 저희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현수막도 모든 지역에 필요한 숫자만큼 다 달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웬만한 선거운동, 모든 선거운동은 저희 다 당원들이 휴가 내고 뭐 일상 반납하고 같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원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 보조금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5년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과 선거보조금 구조, 보전제도의 실태까지 살펴봤습니다.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자금 격차, 그리고 그로 인한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선거비용 제한과 보전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장치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